이제 4시가 되면 공시 같은 것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게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 주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 내일 정규장에서 이수페타시스는 투자 주의가 걸린 채로 거래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시간을 예상 체결해가지고 이 ETF, ETN은 어차피 제가 거래를 안 하니까 여기서 거래 뭐 스펙까지 해서 제외를 하고. 아, 이게 또 시간의 예상 체결이 있고 시간의 등락률이 또 따로 있고. 그럼요. 아, 그럼 시간의 예상 체결을 보면서 10분 단위로 계속 등락률을 봐야겠네요. 그럼요. 체결되고 나서는 등락률을 보는 거고, 아직 체결이 단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백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상해 예상 체결가가 상한가로 돼 있는데 이것도 허수고. 그럼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정규장 마감할 때는 진짜 매수세가 어쨌든 장 마감하기 뭐 한 5분 전, 3분 전 이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10분마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9분 59초부터 매수세가 들어가요. 그 전에는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도 험해도예요. 하한가 가는 것도. 지금 그 정규장 대비해서 확실히 이런 허수성 주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잡긴 해요. 근데 분명히 잡긴 잡아요.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긴 하는데 저런 짓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뺄 건데. 페이크. 그렇죠. 페이크죠. 이제 그거에 속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외를 장외시장이라고 약간 매도를 하시는데, 네, 백광산업을 매도를 좀 미리 걸어둘게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올라서 팔 수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수예요. 좀 애매하죠.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수싸움이네요. 여긴 진짜로. 네. 그래서 단일가는 좀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료 없는 거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단일가에서. 아, 그래서 뭐라도 되겠지님이 재료가 우선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 그럼요. 재료가 약하면 유지가 안 된대요. 유지가 안 돼요. 단일가는 특히 더 그래요. 한 번씩 보면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가 그냥 보합 체결이 될 때도 있어요. 갑자기 한 번에. 그러면 매수자들은 그냥 마이너스 10% 맞는 거예요. 제가 시간의 거래를 안 하더라도 시간의 시세를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라고 아까 피디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아까 라운텍 같은 거는 그 시간의 종목에 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간외를 체크를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시간외 거래가 다음날 아침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알티캐스트가 오전에 상한가를 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쪽이 어떻게 보면 선 반영해 주는 거예요. 매매는 안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하고 어떤 테마가 핫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바이브 컴퍼니를 띄워둘게요. 왜냐면 얘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띄워두고 바이브 컴퍼니가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 AI를 조금은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맛보기 정도로. 왜냐면 같은 테마니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 AI를 사는 것보다는 백광산업을 잘 대응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서 이거를 처분을 잘 해야 돼서, 저는 1% 그러니까 단일가에서 1% 이상 좀 상승을 해주면 분할 매도를 지금 할 생각이에요. 투심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에서는 계속 시황창 보는 게 중요해요. 재료 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6시까지 계속 보시나요? 네, 몇 시까지 보는데 막 계속 이걸 뚫어져라 이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결되기 한 2, 3분 전에 또 보고, 이거 제가 처분 좀 다 하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어떤 루틴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걸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얼마로 던지든요, 그 단일가는 체결 가격에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매도를 7,610원에 내잖아요. 7,610원에 돼도 얘가 만약에 8,650원에 체결이 되면 그냥 여기 가격에 팔려요.
그러니까 체결 가격보다 낮게 제가 주문을 해야 이제 팔리는 거고. 가격이 저기다 쓰는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그 이제 체결되는 가격이 중요한 거고.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네요.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는데 분할로 매도를 해볼게요. 지금 53초, 54초, 55초 이런데 일단은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절반 매도하면 수익이 꽤 날 것 같아서 이러면 더 던질게요. 3% 주니까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 지금 66만 원 미실현했고 130만 원 정도 수익이. 그래도 하나 건져서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백강산으로 좀 남으셨어요. 네네. 이 다음 타임에 다 정리하려고요. 그냥 나머지 2천 줘도. 아, 바이브 컴퍼니 얘는 상 될 것 같아요. 바이브 컴퍼니 한번 볼까요? 이제 얘는 VI가 들어가요. 단일가에서 VI 들어가면 2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체결이 돼요. 이제 상한가의 잔량이 18만 주 정도고 매도가 여기 2만 주, 2만 2천 주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예상 체결 매도.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체결이 될 거예요. 이 종가 매매를 할 때는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을 계속 체크하는 게 되게 네. 핵심이네요. 이게 차트를 본다기보다는 이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의 차이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숫자만 가지고.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는 시간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주문이 빠른 사람부터 배분을 받아요. 저희 단일가 하는 사람들끼리는 표현을 줄을 선다라고 하거든요. 단일가에서 줄을 선다, 상에 줄을 선다. 제가 어제 유라테크를 상에 줄을 섰는데 유라테크가 상에 안 들어온 것처럼 정규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정규장 상따하고 정규장도 정규장에서 이렇게 27% 하다가 상에 탁 들어가서 그 잔량대로 디디디딕 하고 체결이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10분 단위로 계속 줄을 서는 거네요. 이제 그러고 한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등락률 순대로 보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등락률 순대로 안 봐요. 왜냐면 SNW라고 제일 위에 뜨는 거 볼게요. 이거 한 주 가지고 상 갔어요. 한 주 체결돼서.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종목 자체가 전 이런 주식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이거는 그냥 한 주니까 그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상해 체결이 된 거고 좀 이따 내려올 거예요. 이런 거는 한 주니까. 그래서 등락률로 보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순으로 봐야 돼요. 거래 대금 순으로 보면 백광산업이 첫 타임에 10억 정도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재료 없는 거를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까 이런 거 때문인 거예요. 광전자 이거 왜 오른지 이유 없잖아요. 지금 오늘 당일은 이유가 없잖아요. 다 허수예요 이거. 아니 이유가 없다는 건 또 후발주자들이 살 이유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네요. 허상. 보세요. 이건산업 이것도 한 주 가지고 9.5%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 다음 타임에 이제 보합 체결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거 정규장에서도 한 100주 사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를 사서도 안 되고. 그런 거면 진짜 의미 있는 물량이 들어오는 건 백강산업이 맞네요. 그렇죠. 이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전구체라는 연속성 있는 재료도 있었고 차트도 역사적 신고가 차트이고 뭐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랑 뭐 어쨌든 그런 뉴스가 붙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이브 컴퍼니가 상한가에 있으니까 마음 AI가 지금 약간 올라오려고 하죠. 첫 타임에 보면 마이너스 1.29% 체결이 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보합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차트가 의미가 없네요. 근데 그거는 정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역배열의 차트에서 이거를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건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는 우량 차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협력한다 이러면 매수 신호 발생. 그냥 상한가 그런 느낌이니까 재료가 가장 중요하죠. 정규장이나 단일가나. 모든 움직이는 재료가 우선한다. 일단 저 백광석을 좀 처분할게요. 이제 이게 첫 타임에 확실히 많이 떠서 좀 정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2% 밑으로는 안 팔고 싶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2.6% 정도면 (2% 위니까 일단 절반 또 팔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이러면 460만 원 해놨고, 마음의 AI도 조금은 올라오죠. 바이브 컴퍼니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OIMINT는 (4시 20분) 체결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다시 상에 쌓는 거예요. 악재예요 저거는. 양수도 가액이 싸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주가보다 더 싸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건데. 그냥 호재인 줄 알고 들러붙어. 예, 맞아요. 착각하고 착각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간의 공시에서 나오는 그 최대 주주 변경 공시는 대부분 호재예요. 대부분 비싸게 팔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싸게 파는 경우가 좀 드물어가지고 어쨌든 야 저기 상한가 체결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불나방 주문. 저런 거에 안 휘둘리면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공시니까 좀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브 컴퍼니라는 재료가 상한가 갈 재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상따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면 돼. 근데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상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이 드라마틱한 갭을 줄까봐, 오늘 유라테크처럼 뭐 18% 이렇게 갭을 줄까봐. 근데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광전자 이런 거, 그러니까 광전자 이런 거를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가 전혀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라운텍도 오르네요. 라운텍 그럼 오늘 한번 방금 호수 들어온 거 보셨어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이게 아까 그 예상 체결 때 봐요. 지금 보시죠. 지금 상으로 쏘는 거 이런 식으로요? 보셨죠? 6%에서 갑자기 10%. 네, 6%에서 9%로 바뀌었어요. 네, 이거 다 그러고 29분 되면 다 빼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넣어서 좀 비싼 값에 팔려고. 유지를 해서 내 물량을 계속 빼려고 넣었다가 자기 거 팔려고. 빼고 내 거 좀 팔고 다시 넣었다가 빼고 이걸 반복하나 보네요. 그래서 가격 왜곡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 없는 거를 하면 못 하는 거죠. 재료 없는 걸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료 없는 종목을 매매하는 심리는 딱 두 가지예요. 진짜 뭔 몰라서 매매를 하는 거거나, 두 번째는 그 드라마틱한 갭 때문에 그 약간의 갭에 대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뽕맛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그렇게 갭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욕심을 가지고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재료 없는 걸 매수를 하신 거죠, 시간에서. 근데 그게 그런 재료 없는 거 가지고 수익을 나셨다 하더라도 약간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돼요, 재료 없는 건. 대응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맞아요. 이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매매였고, 굳이 다시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참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 수익금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저게 가서 그렇지 안 간 케이스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시간애가 진짜 잔인한 게요.
하락하는 애들은 진짜 소외받아요. 그냥 저대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냥 얘네들은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신호 발생. 아무도 구해주지 않겠네요, 저긴. 그렇죠. 매수 신호 발생. 나인테크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이러면 신호 이제 발생. 상한가에 사람들이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근데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뭐 열전 소재 뭐 국내 최초 상용화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국내 최초라고는 해도 뭐 마땅히 부각받는 기술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엔 몰라도 근데 저런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게 또 국내 최초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판단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창이 한번 테마가 엄청 셌으니까 2차 전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뭐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파급력이 세죠. 중요한 산업에서의 어떤 네, 중요한 산업에서의 역할. 라운텍도 다 뺐죠. 이제 아까 상위 있었던 거. 이제 체결 시간이 거의 가까이 오니까. 이미 460만 원도 많이 버셨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큰 돈인데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깝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매수 신호 발생. 오, 잘 오르는데? 3.75분 판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철저하게 분할 매도네요. 조금이라도 팔아야죠. 아, 이렇게 되면 딱 500만 원 채우고 싶잖아요. 딱. 이거 딱 팔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 정리한다. 어떠세요? 백강산업이 어쨌든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보면 오늘 시간에 거래 대금 1등이잖아요. 이제 특정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올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에서도 지지된 가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까지도 극소량이지만 분할 매도를 했고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요. 다시 산다고요? 백강산. 네, 내려오면 다시 산다는 건 내일까지도 끌고 갈 마음이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내일 팔려고요. 내일 팔려고? 그럼 이대로 오버나이스를 하시겠네요, 백광산업으로. 일단 남은 지금 뭐 수량 500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좀 수량을 다시 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팔아보는 전략으로 해보겠습니다. 횡보를 좀 하게 내비두려고요. 제가 덕양산업도 같이 사왔더라면 좀 괜찮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이거 오르네 하면서 추격 매수할 그건 아닐 거고. 보통 여기서 그냥 추격 매수 해버리잖아요. 근데 내일 가더라도 안 한다. 그냥 넘어간다, 놓쳤다 그 정도인 거죠. 약간 저는 좀 그 놓쳤다와 끌고 간다의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가니까 살 수도 있는데 안 사는 명확한 기준? 어쨌든 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한 가격이에요. 가격적으로 내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사서 이 다음번에 팔 때 누가 사줄 만한가?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좀 매력이 없었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이렇게 쳐졌으니까 제가 또 오전에 그런 종목은 종가 베팅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렇게 처진 걸 굳이 오히려 차익 실현에 빌미만 된다. 뭐 항상 말하지만 결과론적인 거여가지고요. 배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련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이브 컴퍼니 보이시죠? 상 깨졌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체결된 거. 세 번째 타임에 상한가에서 4.29% 되잖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재료가 저는 상갈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낼 수도 있는데 과연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0% 웃돈을 더 줄 만큼의 매력도가 있나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자체가 뭐 거래량이 좀 없기는 해도 종가상 7%가 올랐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또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17% 등락이 나온 거잖아요. 시세 많이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상한가를 갈 것은 진작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 심리가 강한 거죠. 피디님께서 이 종목을 정말 뉴스를 빨리 봐서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팔고
홀딩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한 이때가 보자 3시 10분이니까 한 1시간 만에 17% 수익이 나셨어요. 플러스 17%. 그러면 팔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팔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되게 매력적인 재료라면 매도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야 이 종목으로 17% 먹었으면 솔직히 많이 먹었어.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장점이 약간 이런 추가 상장이라든지 뭐 실적 안 좋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3시 반은 퇴근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시 보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그 다음 날 보지. 그러니까 시간에 빨리 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체크를 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허수성 주문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생기니까 그거에 낚여가지고 아프죠. 많이 아프죠. 낚이면. 백강산업은 만약에 5% 이상 주면 그냥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수량도 얼마 안 되고 제 생각에는 5% 이상까지 오를 이유는 없으니까 8,860원에 매도로 걸어둘게요. 이러면 밀리니까 안 팔릴 거거든요. 슬슬 내려오는데 일단 이러면 좀 기다려 볼게요. 만약에 5% 이상 체결이 되면 팔 거고 아니면 좀 이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4시 40분부터 5시 한 20분까지는 제가 아까 정규장에서 밥 먹으러 나갔던 시간과 똑같습니다. 종목이 이제 둔해져요. 그럼 시간의 단위일까도 초반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2시간이지만 비록.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종가 베팅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이 계좌에 남겨서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한 5시 40분쯤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분 보실 거잖아요. 5시 20분까지 종목의 움직임이 되게 둔해져요. 이제 등락을 보시면. 그럼 또 그 사이에도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사만 보는 거예요. 이제 40분 동안은 제가 막 여기서 거래를 하진 않아요. 이제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오늘의 최저가가 2.37%잖아요. 이거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점을 깬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저점보다 밑에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를 처분할 것인가 더 살 것인가. 이 단일가 안에서만 보면 저기가 외바닥이네요. 그렇죠. 지금 외바닥인 거죠. 그러고 제가 말한 40분 동안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이. 확 끌어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취했다가 다시 갈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네요. 정규장이랑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래의 방식만 조금 틀릴 뿐. 정규장도 그렇잖아요. 오전장에 와 했다가 점심에 조용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와 하는 그런 거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전반, 하프타임, 후반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빨리 사고 팔 사람은 빨리 팔고. 근데 팔 사람 어느 정도 다 팔았으면 다시 살 사람 들어와라. 맞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고, 물론 이 4시 40분부터 5시 20분 사이에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막 급하게 막 누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이 좀 급하면 이 10분 기다린 게 되게 지루하고 막 그러실 거거든요. 이제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다르죠. 또 분위기가, 수급이 다 거기로 가죠. 지금도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가 되면은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할 거예요. 선물, 지금 서머타임 기간이라서 시간에 거래되는 것들이, 미국 시장 시간에 거래되는 것들이 열리니까, 장전 거래가 겨울에는 서머타임이 아니어가지고 6시에 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머타임 때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오버나잇 자체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없구나.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작년 시장이 진짜 지독하게 하락장이어가지고 진짜 아우 막 이러면서 막 네. 진짜 막 이러면서 빠졌죠. 이게 시간에 따니까 시세가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니까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막 반대매매 같이 나오니까 연쇄작용으로 다 같이 시가가
완전 빠져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종가 베팅 어쨌든 그렇게 배워두니까 그때 배워두니까 오버나잇을 안 하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백강산업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분할 매수를 하든지 할 건데 그때 평단가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려고 조금 남겨둔 거고 지금 왜냐면 5% 수익이니까 분할 매수하면은 한 3% 수익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대로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여기서 수익금이 조금 까이더라도 어쨌든 빨간불로 시작을 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커요. 평단가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끌고 가기 위한 심리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백강산업은 이제 떨어지거든요. 땡큐 이러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은 안 사려고요. 지금 안 사고 자기네들끼리 움직이게 내비두고 이게 키움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에도 차트로 표현이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라운텍이 정규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우하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강산업도 지금은 뭐 거래가 잘 터지고 이러고 있지만 갑자기 이제 소외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를 예측한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두시는 건 있으세요? 여기 아까 제가 종가 베팅했던 덕양산업인데 얘도 조금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450원이 전고점이고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신고가까지 5, 6%? 지금 단일가에서 보면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러면 내일 신고가 트라이를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고점하고의 현재 가격이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더 뚫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가에 영향을 분명히 줘요. 이게 사람들이 야, 얘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시가부터 살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크죠. 신고가의 종목들은.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때 그런 매물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재료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백광을 8,650원 저점 있잖아요. 오늘 최저가의 가격 시간에서 지금 8,650원에 체결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이번 타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사죠. 좀 더 체크를 하고 사야 돼서. 그리고 이게 단일가에서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많이 못 사는 종목이 있는데 뭐 백광산업은 사이즈가 그래도 3,7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매도가 얼마 없어 보여도 물량을 좀 살 수가 있는데 바이브 컴퍼니 이런 건 많이 못 사잖아요. 호가도 얇고 종목도 가볍고 그러니까 여기 8,65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할 거고 이제 8,650원에서 매도세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이 가격이 얼마까지 빠지냐 그거를 또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 또 매수하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점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사네요. 근데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시작 부착. 오케이,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면 8,650원에서 그 위로 계속 체결이 되려고 해가지고 일단 조금 입질만 조금씩 더 해볼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럼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할 매수를 하시는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시작 부착. 일단 조금 사줬고 다시 미국 선물이 다시 어쨌든 보합권에서 계속 놀고 있고 일봉상으로 봐도 아직 뭐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라는 거고 5시에 보는 이유가 이렇게 매수 신호 발생.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1% 상승하고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마이너스 20% 이렇잖아요.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AI 관련주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마음 AI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전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종목을 한번 차고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유 호가가 없네 이거는. 줄을 좀 늦게 섰나요? 아니 지금 아직 체결 안 됐어요. 체결 안 됐는데 누가 위로 싸가지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DB하이텍을 좀 급하게 사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 내용을 제대로 못 읽어봤는데 체결한 되기 30초 직전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19분 23초에 나왔거든요. 이게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 상대로 행동주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엄청 핫하게 움직였던 재료잖아요. 이때 3월 말에서 4월 달에 이제 그 강성부 펀드가 그거를 행동을 한다는 건데 저도 아직 내용을 안 읽어봐서 일단 근데 조금만 샀어요. 조금만 200주만 사봤어요. 1,300만 원 정도? 강성부 펀드가 어쨌든 주주 행동을 나선다. 이거는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 호재는 맞고 조금이라도 사보는 이유가 어쨌든 기사를 저는 봤는데 못 본 사람들이 진짜 고알일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있다.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황을 계속 신경 쓰면서 보는 거고 이제 이러면 제가 신경 써야 될 종목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매수 신호 발생. 백광산업은 일단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왔잖아요. 기존의 백광산업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DB하이텍이 어떻게 애들이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강 상태에서 새로운 뉴스가 왔고 그러고 사실 DB 본주를 샀어도 됐는데 이게 보면 5,000주 가지고 지금 플러스 3%가 됐어요. 매수 신호 발생.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이 정도로 오른 건데 살려면 살 수도 있죠. 저도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수량이라서 차라리 DB하이텍을 200주 사고 한 1, 2% 먹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러면 여기 관심 종목 폴더에다가 DB하이텍 이 정도 두 개를 체크를 해두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등락률이 체결이 된 가격이고요. 왼쪽이 예상 체결 등락률이에요. 제가 어쨌든 백광산업도 봐야 하고 DB랑 DB하이텍 이거 세 종목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강성부 펀드라는 재료 자체가 과거에 좀 센 등락률을 보여줬었고 기사를 이제 본 사람들이 얼마에 사줄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저는 이 정도면 3%에는 제가 추매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홀딩 해보는 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B 늦게 본 사람들이 상한가에 주문을 넣기 시작하고 근데 이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수 얼마에 체결될지는 29분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쏙 빼버리면 뭐 의미가 없어요. 강성부 펀드가 주주 권익을 위해서 뭐 행동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더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 엄청 큰 호재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강성부 펀드 쪽에서 DB하이텍 쪽으로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거를 좀 원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라. 그리고 이렇게 덕양산업처럼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가가 3%였는데 이제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시간의 차트로 보면 하향하는 마감이 될수록 하향하는 지금 추세라서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늦게까지 보고 오버나잇을 할지 말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죽었다라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저 종목이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소외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소외받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상 체결이나 등락률 순위를 볼 때 상승률을 체크해두고 보기 때문에 하락한 애들은 안 나와요. 여기에 떨어진 애들은 관심도 안 두는 거죠.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DB하이텍은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백광산업 일단 좀 내버려 둘게요. 지금은 DB하이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기사를 제가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많이는 못 샀어도 일단 이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DB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DB가 플러스 3%였고 올라가네요. 우선 4%, 2%. DB가 근데 7% 체결이라서
한 타임만 더 볼까 싶네요. 이거는 4%면 저 팔래요. 4%면 절반만 팔고. 왜 이렇게 체결이 안 되지? VI 들어갔구나. 아까 한번 누가 올려가지고 지금 VI 들어갔어요. 여기 동적 VI라고. 그 얘는 코스피 종목이어서 호가 변동이 3%가 나버리면 VI가 걸려요. 코스닥은 6%, 코스피는 3%. 그래서 방금 전타임 가격이 0.66%였는데 아까 4% 체결이 되려고 하니까 3% 이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VI가 걸린 거고 이제 32분쯤에 체결이 될 겁니다. 정규장이랑 똑같아요. 지금 DB의 잔량이 계속 세져서 매수세가 세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후발주라도 계속 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체결. 매도 주문이 오케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DBI 택으로 한 50만 원 수익 났고 절반만 매도하고.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론 저도 찰나에 이렇게 곁눈질로 제목만 보고 산 거라서 많이는 못 샀지만 어쨌든 4.6% 정도 한 타임 체결해서. 대단하시네요 진짜. 야 이걸 이렇게 단일가거래를 이렇게 하는군요. 그냥 뉴스가 있는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사도 돼요. 근데 뉴스가 없는 걸 사니까 문제인 거지. 재료를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또 거래가 되니까 거래 30초 직전에 제가 체크해야 될 게 DB 본주가 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를 체크할 거고, 백광산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37%,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닥 가격을 좀 지켜주는지 이번 타임에 한번 체크를 할 것 같고, DB 하이텍은 제 기준에는 재료가 상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를 걸어두고 8% 정도면 전 그냥 만족하고 매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DB가 지금 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수세가 붙는 건데, 이 종목이 상위 체결이 되려는가 모르겠네요. 또 VI 걸렸거든요, 이거. 왜냐면 5.27%에서 또 3% 변동이 있었으니까. 일단 백광산업은 가격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어쨌든 지금 보면 대장주가 DB 본주가 된 거고, DB 하이텍이 원래라면 DB 하이텍이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테마성으로는, 어쨌든 시세성으로는 후발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사실 일부는 수익 실현해놨고, 또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손익 500만 원 넘겨놨으니까 내일 맞추러 오셨어요. 네, 내일 팔까 싶기도 해요. 그냥 내일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비슷한 재료로 한번 큰 추세를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강성부가 들어와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공개 매수를 한다 안 한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공개 매수를 해버리면, 뭐 최근에 공개 매수한 게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개 매수는 보통 비싼 가격에 사주니까. 그리고 SM도 공개 매수 이슈가 있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건데, 제가 오늘 뉴스를 읽어보니까 공개 매수나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그냥 자사주 소각을 해라, 이 정도의 서한만 보낸 거라서. 매수 신호 발생. 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재료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재료의 기회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그럼 강성분 니네 그냥 지분을 더 사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은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 회사로 보낸 서한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저는 평단가가 지금 좋잖아요. 그냥 내일 팔자 이런 생각인 건데, 새로 위에서 사고 그러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이텍이 결국에, 하이텍의 내일 시가는 지금의 단일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 DB 본주가 얼마나 시가 갭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DB 하이텍도. 그렇죠, DB 하이텍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면 하이텍이 약간 표현을 쉽게 하면 돈을 가져간 느낌이라서 그냥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 매수 신호 싶습니다. 발생. 그리고 덕양 산업이 매수 신호 발생. 그렇게 이제 좀 안정이 됐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사가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네네, 수준인가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제가 봐야 할 거는 DB가 상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시간의 매매에서 하는 짝짓기 매매네요. 그렇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덕양산업을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총 3,4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끌고 간다. 셋다. 네네. 근데 일단 항상 전제가 매수 신호 그 발생. 신고가 그 매물을 벗겨낸,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앞전에 매물을 벗겨낸 종목들이라서 그 다음날 시가가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밖에 안 사간 거죠. 예. 이거 아이크래프트 이거 그냥 제가 내일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100주만 사가 볼게요. 그래서 내일 장전 시간에 팔리는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100주만 덕양산업까지 체결이 되면은 네 이제 일단 미시령은 70만 원인 상태로 넘어가는데 야, 덕양산업, 매수 신호 DB하이텍, 발생. 백강산업. 매수 주문. 아 이거까지 아이크래프트. 네, 이건 테스트용으로. 네네 어떤 식으로 흘러간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크래프트를 왜 골랐냐면 아까 엔비디아가 1% 정도 오르고 있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래도 정규장에 한 2, 3% 이렇게 올라준다면 아이크래프트가 또 엔비디아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전 시간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테스트 그 장전 시간의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산 거지 막 뭐 제가 원래 이런 걸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구조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산 거고. 네, 내일 오전에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내일 오전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수 신호 발생. 네, 청사진 시간 외에 베팅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개장 전에 들고 계세요. 밤사이에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 쪽이. 그래서 어제 선물을 체크를 하고 사실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장전 시간에 뭐 매수 신호 발생. 조금 매도를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밤사이에 제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원래 어제 5시 이후에 확인했을 때는 1%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정규장 마감이 플러스 5%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미국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쪽도 반도체랑 엔비디아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가져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전 시간에. 근데 아이크래프트를 원래 연습 삼아 매도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장전 시간에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 종목이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돼버린 거네요. 네네네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당일 관심 종목에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아침에 어떤 종목을 볼지 뭐 이쪽은 2차 전지랑 제가 어제 종가 베팅 했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엔비디아 쪽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29분 57초에 주문이 들어가고 30분부터 장전 시간의 잔량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 있다가 주문을 넣어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3, 4등의 후발주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주문은 들어갔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네. 25만 주 매수가 우위가 되는 거. 왜냐면 이 시간의 단일가에
이렇게 한 0.7% 정도 빠졌는데 지금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외 그러니까 단일가의 가격이 4,380원. 근데 지금 거래된 건 4,410원. 그러니까 웃돈을 더 주면서 사는 거고 제 생각대로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수페타, MDS, 아이크래프트, 제이시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어제 종가 베팅 했던 DB 하이텍은 호재성 기사가 있으니까 따로 놓아내고 백광산업이나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전 시간에 매수세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나무기술 같은 게 지금 보면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장전 시간에 매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장전에 3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도 아직 매도세가 25만 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해가면서 매수 우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우위니까 40분 동시 호가가 보이면 이제 빠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상한가를 가면 갭을 기대를 하고 상따를 하는 건데 지금 장전 시간에 이렇게 매도세가 많다는 거죠. 아마 찍어 갈 것 같아요. 찍어 갈 것 같은데 저는 시세 추천. 어제도 나무 기술을 봤지만 상을 잠글 거였으면 진작에 잠궜어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시세 추천. 방금 보셨어요? 11만 주 매도였는데 누가 다시 매도를 5만 주 더 리필을 했어요. 팔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웬만해서는 이런 거래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 뭐 매도를 잡아먹는 걸 같이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누가 뭐 2만 주씩 사긴 하는데 말 그대로 후속타가 없는 매도라고 해서 꼭 시가가 빠져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장전 시간에나 장후 시간에 매도가 그 매도세가 우세라고 해서 그 정규장에서의 시가가 빠져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일가의 가격이 빠져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수라고 해서 꼭 시가가 높게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장전의 매수네라고 해서 이게 오른다. 오른다 그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더라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벌써 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장전 시간에 거래가 이 정도는 많은 거예요. 이제 매수 우세가 됐거든요. 근데 매수세도 약하죠. 매수세가 뭐 2만 주 해봤자 5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PD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 캘린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일정 꽉 채워놓은 그 캘린더요. 이건 참 노력의 산물이죠, 이건. 이거를 이렇게 증시 일정을 그냥 직접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남이 정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뉴스 같은 걸 보면 뉴스 속 내용이 항상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목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놓치기가 쉽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정리해주는 일정을 참고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거기에 의존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존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찾을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남들한테 처음 배울 때는 남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익히다가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자기만의 정리하는 매매법이 정리하는 방법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 데이터도 정확하게 나한테 입력이 될 거고. 맞아요. 자기가 정리해야 자기가 알죠. 남을 따라하는 건 좋은데 그 따라하면서도 자기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의지가 아니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맨날 경제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종목 추천해 주는 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재료가 언제 소물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또 이 종목을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마음은 더 힘들고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실패했으면 다른 걸 또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또 도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경제 채널들에 추천하는 종목을 안 사셨으면 좋겠다. 직접 찾는 방법을 기르기 위한 콘텐츠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들은 그 제가 매매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매수를 할 때 여러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버틸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사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나, 약간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면서 가치를 찾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석을 조금 생각은 해놔야 단기 매매 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본다면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시 되는,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차트 재료 수급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무조건 재료.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종가 매매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 재료가 얼마나 주가에 작용을 할지에 대한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많이 보고 경험을 해야지 이게 점점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저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제 돈 버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불로소득의 뭐 끝판왕이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수익을 내고 손실 나고 그런 건 맞지만, 이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 뒷속에 많은 분들이 다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렇게 실현 손익이 찍히는 이것만 보시니까, 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수익만 쫓아버려서 그냥 뭐 거래량만 보고 그냥 뭐 기사 한 줄 타이틀 읽으면 종목 선정 끝.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종가 매매뿐만이 아니고 모든 매매에 다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각자마다 조금씩 거래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 똑같은 큰 틀에서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주도주 매매를 하신 분들은 주도주 매매,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종가 매매, 그다음에 스윙 매매 하신 분들은 스윙 매매,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가치 투자,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각자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다. 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매매 자체가 갭을 먹는 매매니까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제 것만 챙기면 되는 거고, 좀 시장이 잔인한 게 어쨌든 구력에 상관없이 완전 똑같이 같은 종목에서 싸워내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캡틴백 코치님이랑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캡틴백 코치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랑 싸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랑은 싸우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1분 남았고, 남았습니다. 일단 전략은 매수 신호 발생. 세 종목 아이크로프는 일단 시장가 매도를 해두고, 세 종목 매도를 하고 카페를 가는 게 제 전략입니다. DBI 택은 던지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재료를 생각했던 관점 자체가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장중에 뭐 밀어 올린 건 쟤네들이 영역인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시가에 파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매수 신호 발생. 다 팔았습니다. 끝났나요? 네, 매수 끝났어요.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네. 카페 가요. 매수 신호 발생.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창건 스승님. 예. 네. 아, 네. 아,